이제 2교시부터는 공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과서 변형 문제까지 줄 거라서 교과서 변형 문제가 숙제니까 최대한 2, 3교시에 독립시행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하세요. 알았죠? 마필 독립시행 마무리하시고 숙제는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예일은 제가 이제 수능 특강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숙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예일이 생각보다는 또 수특에서 뭐 엄청 나오고 문제는 많았거든. 그러니까 수특 문제가 나오긴 했어. 나오긴 했는데 수특 문제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예일은 수특은 당연히 풀고 추가적으로 그냥 이제 좀 내신에서 많이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그냥 다 성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명은 문제를 보니 네, 아시죠? 네, 교과서라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중간 잘 봤잖아. 나쁘지 않게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도 그럴 때 좀 잘 대비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독립과 종속 파트죠. 자, 여기 번호 먼저 불러주도록 합시다. 질문 번호 불러주고 오늘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볼게요. 자, 번호 불러주시죠. 839번. 그 다음에 또 839. 또 844. 또 835번 아니야? 하나. 또 905. 없어요? 짝퉁네. 이게 다야? 진짜지? 알았어. 자, 그러면 83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독립이죠? 자, 문제 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있고요. 그 중에서 K개는 핑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개는 핑공.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검은 공이다. 즉, 8-K개는 이제 검은 공이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흰공에는요, 1부터 K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져 있고요. 검은 공에는 K 플러스 1부터 8까지의 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흰공은 지금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검은 공은 K 플러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데,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흰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A 사건이 흰공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럼 흰공 나오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PA라는 확률을 쓸 수가 있겠고, 전체 8개 중에서 흰공은 K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8분의 K야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B는 홀수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홀수 사건은 우리가 PB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PB는 2분의 1 이하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때 A랑 B가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A랑 B가 독립이 된다라는 말은 비율 유지 또는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다. 이 두 개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A교 B가 PA 곱하기 PB 이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써도 돼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마플은 그렇게 풀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해설기 참고하시고요. 저는 비율 유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이랑 독립이려면 A의 확률은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확률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 비율 유지 맞죠? 또는 이렇게 해도 돼. 나 B라는 사건의 확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A 친구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도 똑같이 PB랑 똑같아야 돼요. 이해돼? 이게 비율 유지야. 자, 그런데 당연히 어떤 걸 쓰는 게 편하냐면 얘를 쓰는 게 편해요. 왜? PB를 정확하게 숫자값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치? 왜냐면 PA는 8분의 K니까 좀 짜증나잖아. K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PB는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PB는 2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들 중에서 즉 1부터 K까지 횡공들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분의 1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부터 K까지 수 중에서 홀수의 비율이 딱 절반이 돼주려면 K라는 친구는 짝수여야지. 그렇지 않아? K가 1이면은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건은 1이잖아. 그럼 1분의 1, 비율 1이잖아. 근데 K가 2면 1, 2 중에서 홀수인 건 1 하나니까 2분의 1 비율 유지되죠. K가 4면 1, 2, 3, 4 중에서 홀수는 1, 4. 딱 절반 차지하죠. 2분의 1. 딱 비율 유지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1부터 K 중 홀수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K라는 친구는 뭐가 돼줘야 된다? 짝수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K 값의 합은이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K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 2, 4, 6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랑 4랑 6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12라고 처리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율 유지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비율 유지도 좀 잘 쓰는 거 연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3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 이해돼? 자, 839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계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인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눈이 첫눈이 4인 경우라는 뜻이니까 우리 PA라는 친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계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했으니까 첫 번째에서 4가 나와주려면 6분의 1의 확률이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두 번째 주사위는 그치? 6분의 6일 테니까 그냥 1 곱해주면 돼서 6분의 1 이해돼요? 두 번째 사건은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첫 번째 사건만 6분의 1이라는 확률값만 딱 결정되면 되니까 PA 값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K인 사건을 BK라고 하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BK라는 사건은 두 수 합이 K인 사건. 두 수 합이 K.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라는 사건과 BK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비율 유지를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가 이제 PA 곱하기 PK 이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쌤 생각에는요. 자, 여러분들 봐봐. 이제 비율 유지를 생각을 할 때랑 그 다음에 이걸 쓸 때랑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맨날 물어보더라고 나에게. 그러면은 어떤 걸 판단하는 게 좋냐면 교집합 사건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요. 교집합 사건을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근데 교집합 사건 같은 걸 판단하기가 얘는 좀 쉽죠. 왜냐면 이 사건은 뭐냐면 첫눈이 4가 나오면서 두 수합이 K인 사건이니까 교집합을 생각하기가 쉽잖아. 왜냐면 첫 번째는 K, 4가 나왔어요. 그치? A 교집합 B라는 건 첫 번째는 이미 4가 나왔고 두 번째에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K가 되는 걸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이 교집합 사건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두 수합이 K인 사건은요. 비율 유지를 생각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첫눈이 4가 나오는 사건 중에서 두 수합이 K인 사건의 비율이 이제 6분의 1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율 유지를 생각한다면 근데 K값이 뭔지 모르니까 첫눈이 4가 나오면서 두 수합이 K인 사건을 조사하기도 까다롭고 그치? 그리고 그 비중이 6분의 1인 것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일단은 PA는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PB라는 친구는요. 36분의 일단은 두 수합이 K가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두 수합 K 경우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게 이제 PA교 B니까 36분의 자, 첫 번째는 4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눈에서 뭐가 나와주면 되냐면 K 빼기 4라는 그치? K 빼기 4라는 눈이 나오면 됩니다. 자,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첫 번째가 4가 나왔으니까 두 수합이 K가 되려면 두 번째 눈은 무조건 K 빼기 4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됐죠?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사건이 K 빼기 4가 눈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한 가지 사건밖에 없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3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됐니? 당연히 두 번째 문이 K 빼기 4라는 게 나오려면 당연히 K 빼기 4 하나만 딱 나와줘야 되니까 6분의 1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36분의 1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어? 두 수합이 K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줘야 돼? 6가지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수합이 K인 경우의 수가 6개가 나오는 K가 뭔지만 좀 조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K 빼기 4라는 친구는요,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절대로 10보다 K가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K가 10보다 크면 7이 돼버려요. 그럼 주사위에서 7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는 10 이하의 자연수일 거야 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문제에서는 K가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K가 5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K가 5였을 때는 두 수합이 K가 되는 경우의 수, 두 수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1, 4, 2, 3, 3, 2, 그 다음에 4, 1 이거밖에 없죠? 자, 4가지밖에 없지? 4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6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K가 6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1, 5, 2, 4, 3, 3, 4, 2, 5, 1 이거니까 5개밖에 안 되지. 되겠니? 안 되겠지. 그쵸? 자, 그럼 내 세 번째 K가 7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자, 이 친구는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개 됩니까? 6개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K가 5인 게 가능하다, 7인 게 가능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8일 때, 9일 때, 10일 때 두 눈수의 합이 K가 되는 사건 수가 6개가 안 되죠. 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7,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네, 그래서 P는 6분의 1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고 PB는 36, 전체 경우수가 36개죠. 주사위 2번 던졌다 했으니까 36분의 두 수합이 K인 경우수를 다 조사해줘야 되고 아무튼 두 녀석의 곱이 이제 이 확률이 되어야 되죠. 전체 36 중에서 첫 번째 눈은 4가 나왔다고 했으니 두 번째 눈에서 K 빼기 4가 나오는 사건 수 당연히 한 가지고요. 36분의 1이다. 그러면은 저기가 6자리가 돼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84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네, 이런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독립 문제는. 그러니까 독립은 좀 잘 풀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844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사건을 뽑을 사건을 A라 하자. 뭐 A 사건 쉽죠? 전체 10개 중에서 짝수니까 2분의 1이라는 사건이고요.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건 B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원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랑 B는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랑 B는 독립입니다. 그럼 나 P의 확률 아니까 A의 확률값이나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자, 그쵸? 즉 B 중에서 A의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B 사건 중 A 사건이 뭐죠? 짝수죠, 짝수?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이 딱 그 소리지 않겠어? 얘들아, 쉽게 말하면 B의 전체 사건 중에서 B의 전체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짝수랑 호수가 절반씩 존재한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치? B 원소 중에서 짝수인 원소의 비율이 2분의 1이래. 그치?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이제 딱 절반의 짝수와 절반의 홀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B의 원소 개수는 무조건 짝수개입니다. 그쵸? B의 원소 개수는 무조건 짝수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원 조건 보도록 합시다. 자, 남원 조건은요. 자, A 합집합 B가 7개야 라고 돼 있어요. 원소 개수가 7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보시면 우리 A라는 친구는요 2, 4, 6,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요 이제 짝수도 절반개, 짝수 A개, 홀수도 A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독립이려면. 자, 이해됐죠? 짝수가 딱 절반 차지하고 있어야 돼서. 자, 그런데 너네들을 합집합했더니 원소가 정확하게 7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교집합 짱 구하기 쉬워. 얘와 얘의 교집합은 이 짝수 자체가 교집합 아닌가? 왜냐면 A라는 사건은 짝수들의 전체 모임이야.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짝수랑 A는 당연히 겹치겠어, 안 겹치겠어? 겹치겠지. 홀수 겹치겠어? 겹치지 않지. 즉 얘랑 얘의 교집합은 요 A개예요. 맞아요? 요 A개예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4개와 A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4 더하기 A가 몇 개가 된다? 7개 있습니다. 이래서 요건 교집합이 A개는 요 짝수 A개 당연히 A에 속해있기 때문에 A 합집합 B 계산할 때 4개 더하기 2A개 더하기 교집합이 A잖아. A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지금? 은채 이해됐어요? 다시 이해 안 됐으면 말해줘야 돼. 큰일 나. 알았죠? 이해가 돼야 돼. 자, 봐봐 은채야. 너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려면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더해주고 둘이 교집합을 빼줘야 되잖아. 그치? 교집합 원소 개수. 그럼 A 원소 개수는 짝수들의 전체 모임이기 때문에 4개야. 맞아?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짝수도 이렇게 존재하고 홀수도 존재해야 되는데 같은 개수로 존재해야 되잖아. 비율이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2의 2겠지? 되지? 자, 그 다음 A랑 B의 교집합은 뭐겠어?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 될 텐데 당연히 B는 짝수와 홀수를 갖고 있는 친구잖아? 그럼 짝수끼리 겹치겠지 않겠어? 왜냐면 A라는 친구는 짝수들만의 모임이야. 그럼 B가 갖고 있는 짝수가 정확하게 교집합으로 활동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 될 거 아니야. 그럼 4 더하기 2A에다가 A를 빼주면 4 플러스 A가 합집합 원소 개수가 그게 7개가 돼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A가 뭐겠어? 3개나. 이해돼? 그러니까 짝수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3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홀수도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3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립이 어렵다고. 독립은 약간 퍼즐 문제야, 퍼즐.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비율 유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다 따져가지고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사건을 개수를 찾아 나가야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사건 B의 개수 구해달래. 그럼 사건 B는요, 짝수 3개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홀수도 3개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체 지금 보시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나 1부터 8까지 올 거야. 카드 몇 개 있어, 지금? 1부터 10까지 있죠. 그럼 여기 뭐로 바꿔야 돼? A 집합. 2, 4, 6, 8? 10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발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4 아니에요? 여기 5개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5 플러스 A죠. 5 플러스 A. 큰일 났다. 그렇지? 자, 여기 A는 2 이렇게 바뀌고요. 짝수 몇 개? 2개. 홀수도 2개. 이렇게. I'm so sorry. 자, 됐죠?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사건 B 개수 계산해 봅시다. 지금 전체 짝수 5개가 있고요. 5개 중에서 짝수 2개 골라주면 되니까 52.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홀수도 전체 5개 있잖아. 거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은 집합 B가 원소리 되겠죠? 52.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10개 곱하기 10개가 되겠지? 100개. 될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주면 돼.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독립은 이해가 안 되면은 저 붙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솔직히 독립 빼고 변별력 하나도 없어요. 독립 빼고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독립 무조건 맞추셔야 돼. 자, 그럼 됐고, 이제 넘어가서 905번.
자, 9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합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B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 그 다음에 C가 A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각각의 대상마다 이길 수 있는 확률값이 좀 다른 상태로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림의 대진표와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진행하고요. 가나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A가 우승할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는 정말 귀찮은 문제인데요. 니네가 대진표를 다 작성해야 돼요. 왜냐면 대진표의 배치에 따라 A가 누구랑 싸울 건지가 결정되지. 맞아? 그러면 A가 누구랑 붙은지에 따라서 지금 이길 수 있는 확률값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진표를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A라는 친구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자리는 같은 자리인 거 알죠? 그치? 여기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A, B나 B, A나 똑같은 대진표예요. 그러니까 A가 여기 배정되어 있을 때 B랑 먼저 싸우고 C가 부전승일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가 여기 있고요. 이번에는 C랑 싸우고 B가 부전승일 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가 부전승이고 B랑 C가 먼저 싸울 때. 자, 이렇게 대진표를 다 케이스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대진표를 만드는 경우의 수랑 확률값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진표 만든 다음에 각각의 확률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가나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일단 3분의 1이 되실 거고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왜냐면은 요 대진표가 만들 수도 있고 요 대진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 대진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3분의 1을 일단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고 3분의 1이라는 친구를 곱하지 않는 답이 맞는 경우에 그럼 그걸 제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아무튼 이제 3분의 1을 일단 곱해주고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랑 B라는 친구가 이제 싸웠을 때 A가 우승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A가 B를 이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A가 이겨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A랑 C가 만났을 때도 A가 우승을 해줘야 되니까 C가 A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니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 값은 8분의 1이라고 칩시다. 자,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런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제 말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A랑 C가 이겼을 때 A가 이겨줘야 되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었고요. A랑 B가 만났습니다. 자, 그때도 A가 우승을 해줘야 돼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대진표는 3분의 1이라는 이제 대진표 중 하나가 결정되고요. B랑 C 중에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사실은 없어. 맞아?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B가 이기든 C가 이기든 상관은 없지, 그치? 하지만 케이스는 나눠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B가 이겼을 때 A가 B를 이길 확률, 그 다음에 C가 이겼을 때 A랑 C가 만나서 이길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럼 B가 이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B가 C를 이길 확률 4분의 3이고요. 자, A랑 B가 맞붙었을 때 A가 우승할 확률 2분의 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가 이기려면 4분의 1의 확률이겠죠. 자, 그 다음에 뒷단의 경우의 수는 C랑 A가 만나가지고 A가 우승하려면 4분의 3의 확률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해됐지?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둘이 더해주시면은요, 이 친구는 16분의 3, 이거는 8분의 3이니까 16분의 6, 그럼 둘이 더해주면 16분의 9라서 거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 친구는 16분의 3 이렇게 나오실 거고, 자, 그 다음 요거 계산해주시면은 3, 3, 쳐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을 두 번 더해주고 16분의 3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4, 16분의 4와 16분의 3을
1을 더해주시면은 16분의 7, 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대진표 확률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문제집에서 조금 이상하게 3분의 1을 안 붙여야지 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간 제가 한번 답을 확인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안 붙이시면 안 되죠. 어떤 대진표가 걸릴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을 붙여주자.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우리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독립시행은 문제가 진짜 쉽죠? 어렵지 않고, 우리가 뭐 확률에서 뭐 제일 쉬운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 독립시행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시행이 뭔지 설명만 하고 이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 자,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내가 시행 횟수를 여러 번 하더라도 사건의 확률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독립시행이라는 건. 즉,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와 같이 여러 번의 시행에도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독립시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번의 시행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몇 번의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총 n번의 시행을 했다라고 칩시다. n번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한 번의 시행당 발생 횟수를 필요로 할게요. 발생 그 확률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제가 원하는 사건을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주사위를 1000번 던지든 100번 던지든 뭐 10,000번을 던지든 3의 약수가 나오는 그 확률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인 거고. 그럼 내가 몇 번의 시행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중요해? 중요해. 예를 들어 100번의 시행을 하고 있으면 100번 하고 있다. 10,000번의 시행을 하고 있으면 10,000번 하고 있다. 그 시행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시행당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예를 들어 3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 이해돼?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독립시행에서는 반드시 확률 변수가 뭐냐면 얘들아, 확률 변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확률 값이 뭐냐면 A 사건이 발생되는 횟수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확률값은 뭐냐면 항상 A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인 거야. 그래서 A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R이라고 하면, 자, 이제 들어갈게요. P, X는 R이 될 확률은, 즉 R번 발생할 확률은, 3의 약수가 R번 나올 확률은 이걸 구하고 있는 거라고.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 N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N개 시행 중에서 R개 시행을 골라줘야 되겠지. 몇 번째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N개 시행 중 R개 시행을 골라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건은 R번 발생했으니까 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R번 곱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당연히 N-R번 나왔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N-R번 나왔어 라는 확률값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독립시행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너네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니네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예요.
알았죠? 항상 독립시행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은 횟수가 몇 번의 확률값으로 나오는가, 얼마의 확률값으로 나오는가, 이걸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0번 던졌어. 자, 그랬을 때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때 나는 이 A라는 사건이 10번 일어나길 원해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총 20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20개의 시행 중 10개의 시행을 골라줘야지. 맞아요. 총 20번 중에서 10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이 시행을 골라줘야지. 뭐 1번, 3번, 5번, 4번 뭐 이런 시행. 그럼 20개 중에서 10개 골라서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10번 발생했다는 소리니까 3분의 1을 10번 곱해주고, 맞죠? 그럼 3의 약수가 안 나오는 사건도 10번 일어났겠지. 그거 10번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끝? 자, 돼요?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이다. 이게 다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 하잖아. 2학년은 방학 때는 확통 수업 안 할 거야. 다시 9월에 다시 개강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9월에 다시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 때문에 또 만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이제 요 독립시행 가지고 2학년 공부하겠죠. 바이노미날 이거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심지어 저 습관이야 저거. 소연아! B! 몰라 B? 알지? 왜 이랬어? 그때 또 하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형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만, 유형 1번은 일단 딱 마음에 들지 않고요. 944번 문제 하나와 947번 이렇게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94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한번 볼게. 944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독립시행이 돼주려면은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다고 하면 반드시 다시 꺼낸 공을 주머니 안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그 뒷단의 경우의 수는 계속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잖아. 그럼 독립시행이 안 되죠. 그치? 여러 번의 시행을 해도 확률값이 안 바뀌면 그게 독립시행인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이제 반복한다. 자,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 멈춘다고 했어요. 자, 그때 공을 꺼내는 시행을 6번을 한 후 멈출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몇 번 시행했을 때 끝맺혀야 돼? 6번 시행 만에 끝맺혀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1, 2, 3, 4, 5, 6 6번의 시행을 했을 때 이제 마무리가 되려면 일단 6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검은 공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검은 색깔을 뽑지 않고 흰색 뽑았는데 6번에서 마무리되는 리가 없잖아. 그럼 뭐 그 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지. 그쵸? 그래서 6번 시행에서는 무조건 검은 거를 뽑는 게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결정되어 있죠? 전체 6개 중에서 2개의 확률이 있는 거니까 우리 3분의 1의 확률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시행에서는요, 우리는 검은색은 딱 한 번 나와줘야 되겠지? 왜냐면 6번째 시행에서 검은색이 하나 더 뽑혀서 마무리가 된 거니까. 그 다음 흰 공은 몇 번 나와줘야 되겠어? 4번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5번의 시행 중에서 하나의 시행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왜? 검은색이 몇 번째 시행에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50번.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을 지금 검은색으로 잡은 거야. 알았지? 그럼 검은 색깔 사건이 3분의 1인데 그게 한 번 나온 거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흰색 사건이 나온 그 횟수는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앞에는 독립시행으로 푸는 거고 여섯 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검은색으로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시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그냥 곱해야 돼. 얘는 결정된 사건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또 62 하고 난리 나요. 62 이러면 진짜 조지는 거야. 알지? 62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3 골라주면 여섯 번째에서 끝맺힌 게 아니잖아. 세 번째에서 끝맺힌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4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이 문제 한 번만 읽어봐요. 947. 얘는 시행을 여러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딱 한 번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3개와 동전 2개를 그냥 한 방에 탁 던졌을 때 그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 금액의 합이 200원일 확률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뭐 시행 5개 중 뭐 하나를 선택하고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정말 독립 확률 계산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면이 나온 친구의 동전 합이 200원이 돼주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100원만 2개가 앞면으로 나와주는 거. 100원 2개 앞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50원 3개 모두 뒷면. 요거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00원짜리 1개가 앞면.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2개가 앞면. 요거 말고는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확률값 계산합시다. 얘들아, 100원짜리가 모두 앞면이 돼줘야 된대요. 그럼 첫 번째 100원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 두 번째 100원짜리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 제곱이 됐겠네. 자, 그 다음 50원 모두 뒷면 나와야 돼. 첫 번째 50원짜리도 2분의 1, 두 번째 50원짜리도 2분의 1, 세 번째 동전도 2분의 1. 맞아? 2분의 1만 주구장창 5번 곱해주면 되겠네? 쓴 말이 돼. 그래서 32분의 1. 다 이해되십니까? 다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조심합시다. 자, 100원짜리 1개는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1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그럼 2개 중에서 어떤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지 결정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돼. 얘들아, 100원짜리가 우리 눈에는 저 100원이 같지만 확률 계산할 때는 저 100원을 다 다른 대상으로 보는 거 알죠? 다 객체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2개의 서로 다른 동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너 하나 앞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뒷면 나와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50원짜리도 3개 서로 다른 게 나와 있는데 그중 2개 선택해야 되니까 32 해주시고, 그러면 2개 동전 모두 앞면, 하나의 동전은 뒷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자, 네. 그래서 둘이 뭐 해주시면 됩니까? 더해줘.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뭐 다야. 자, 그 다음에 뭐 유형 2번 해볼까요? 그쵸? 너무 쉬운데? 자, 유형 2번. 야, 이거도 얘들아, 유형 2번 좀 너무하지 않니? 모든 문제가 다 숙제네? 그치? 학교 기출 대표 유형, 그치? 좀 너무하다, 야, 그치?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그치? 버려주는 게 있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최다 비출 왕중률 이렇게 블링블링으로 이렇게 딱 심어놨는지. 일단은 뭐 해볼까요? 뭐, 터프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까요? 숙제 부담 없게. 자, 953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풀어봅시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과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똑같을 확률 계산해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일일이 다 해야죠. 왜냐면 주사위에서 1이 나왔을 때 6개 동전 중 1개만 앞면이라는 소리고,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6개 동전 중에서 2개가 앞면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합시다. 1, 2, 3, 4, 5. 네, 각각 다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그치? 자, 그러면 1일 때부터 합시다. 주사위에서 1이 눈에 나올 확률 6분의 1. 사실 얘도 다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죠? 여기도 다 6분의 1. 여기도 다 6분의 1. 주사위는 다 6분의 1의 확률로 다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뒷단의 경우에서 생각합시다. 6개 동전 중에서 하나의 동전이 앞면 나와줘야 되니까 60원. 6개 중 하나 선택해서 한 놈 앞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뒷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돼? 얘들아, 나 이거 좀 귀찮아. 그냥 이거 니네가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건 뭐겠냐? 60, 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대제곱. 그냥 2분의 1의 6제곱 계속 곱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그냥 한 방에 가자. 그냥. 자, 봐봐. 여기 6분의 1 그대로 다 있지? 여기 2분의 1의 6제곱 다 어차피 붙는 거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분의 1과 2분의 1의 6제곱을 한꺼번에 묶어주면 바로 묶었을 때 60원부터 66까지 다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치? 자, 그럼 이거 중간고사 문제. 자, 여러분들 이거 설마 1, 2, 60원 6개, 62, 15개 이거 세면은 이제 조져버릴 거야. 그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우리 6시 제로부터 6시 6까지의 합이 2의 6제곱인 거 알고 있죠? 근데 6시 제로 하나 없으니까 얘는 2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저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답은 여러분들이 되세요. 알았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유형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냥 상황을 다 뭐 주신 다음에 확률값 계산하는 거여가지고 유형 3번은 너네가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유형 4번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거 합시다. 968번. 이런 거 승패 확률 이런 문제들은 좀 자주 나오죠. 968번 문제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우리 두 학생 A, B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세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음식 메뉴를 정하기로 했고요. 두 학생 A, B의 이길 확률이 같다는 건 둘 다 2분의 1의 확률로 이긴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비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음식 메뉴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음식 메뉴가 정해졌다는 것은 다섯 번째 게임에서 세 번 이기는 사람이 결정됐다는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다섯 번째 게임에서 세 번 이긴 사람이 결정됐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랑 완전 똑같습니다. 저거랑 똑같아. 1, 2, 3, 4, 5번 시행을 한 거야. 근데 5번 시행에서 세 번 이긴 사람이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A일 수도 있고 사실 누구일 수도 있어요. B일 수도 있죠. 맞아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A로 결정됐다고 하면 A는 다섯 번째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앞선 4개의 게임에서는 A도 몇 번 이겨주고 2번, B도 몇 번 이겨주면 돼. 2번.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문제예요. 독립식 문제는.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냥 뭐 사건만 다르게 준 거야. 그것만 잘 해석하면 돼. 그럼 이것도 뭐 그냥 뭐 사실 그치?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맞죠? 그럼 이것도 똑같겠지? 그치? 이것도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다섯 번째에서는 무조건 B가 이겨줘야 되거든. 이건 결정된 거야. 그리고 앞에서는 A 2번, B 2번 이겨줘야 되잖아. 4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될까요? 언더스탠?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시행의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 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그 시행 중에서 내가 골라주고 그리고 그 고른 사건의 이제 발생 확률 계산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발생 확률 계산해주고 이게 독립시행.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1번은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100% 나오는 문제야. 꼭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꼭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자, 윷놀이 뭐 그냥 똑같고요. 자, 조건부 확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 진짜 똑같아요. 윷놀이 뭐겠어? 독에 걸 윷모, 그치? 그럼 또 뭐 앞면 뒷면 뒤집어질 확률 뭐 2분의 1씩 그 정도 있다. 그럼 5개의 윷놀이 중 뭐 3개를 택해가지고, 그치? 앞면 나오는 거 3번, 뒷면 나오는 거 2번. 그러면 독에 걸 나온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니까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있지? 이건 보고 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 걸까지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웃겼던 게 도라는 친구가 분명히 하나만 뒤집어진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뒤집어졌다는 게 이제 어떤 걸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말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 그림은 좀 보고 가시죠. 알았죠? 둥근면, 그 다음에 이제 안쪽면 이렇게 있을 때 도라는 친구는 안쪽면이 이제 하나가 딱 뒤집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걔는 2개고, 그 다음에 걸은 3개고, 윷은 4개고, 모는 이렇게 다 바깥면이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왜냐면 이제 바깥면이 둥글기 때문에 둥근 친구가 뒤집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납작한 면이 딱 바닥에 놓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모가 윷보다 센 거야.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윷놀이는 해봤어? 다 해보긴 했어? 그럼 잘하겠네.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 들어만 받고 윷놀이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유형 7번 별표.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981번 문제. 이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좋은 문제를 간만에 발견했어요. 981번 문제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유형 8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유형 9번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유형 11번 이렇게 하면 아마 끝날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은 유형 7번에 981번 문제 있지. 그거 하나 하고 우리가 10분을 쉬자. 알았죠? 나 이거 지울게.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얘 별표고, 요런 문제가 어느 학교든 다 나왔어요. 동명도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였고요. 요거. 정말 똑같이 나왔어. 숫자도 안 바꿨던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은 A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라고 돼 있어. 쉽죠? 앞면이면은 X방향으로 1만큼.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Y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겠다 라고 돼 있고요. 위 시행을 반복해서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은 시행을 멈춘다 라고 돼 있습니다. X든 Y든 한 번이라도 3을 찍게 되면, 즉 앞면이 3번 나오거나 뒷면이 3번 나오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시행은 끝난다 이 소리고요. 그때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됐으니까 Y좌표가 이제 3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소리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점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Y좌표가 처음으로 3을 찍으면서 시행이 멈춘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전체 사건은 Y좌표가 3인 사건일 텐데, 그럼 X좌표는 0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앞면이 아예 안 나왔던 거지. 뒷면만 3번 나와줘도 Y좌표 3 찍어서 끝나는 거잖아. 그 다음 1,3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2,3 가능하죠? 자, 그런데 3,3 됩니까? 안 되겠죠. X좌표가 3이 돼버렸으면 X좌표 3 찍었을 때 마무리가 됐었어야지. 그치? Y좌표가 3이 되면서 시행이 끝났다는 건 X좌표는 절대 3이 아니었다는 소리야. 쓴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게 전체 사건이고, 요 사건을 다 더해주는 게 분모로 가야 돼. 맞아? 조건부 확률. 근데 그 중에서 X좌표가 뭐였을 확률? 1이었을 확률. 요 확률을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언더스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갑시다. 자, 그러면 X가 0번이고 Y가 3번이라는 것은 3번의 시행을 한 거니까요.
3번의 시행 중 맞아? 0번의 확률로 앞면은 0번 나왔고 뒷면은 3번 나와줬어.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얘랑 얘가 중요하다. 자 얘도 잘 들어야 돼. 자 왜냐면 봐봐. 얘들아 앞면 한 번 나오고 뒷면 3번 나와야 되지. 그럼 너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뭔 줄 알아? 요거 사시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3승 또 이렇게 쓰나? 틀려? 왜 틀려? 왜 틀려? 무조건 마지막 시행에서는 y좌표가 돼줘야 돼. 마지막 시행에서 x좌표가 돼주면 되겠어? 그럼 이미 요거 0,3에서 이미 끝났겠지. 자, 이해돼요? 이해돼? 처음으로 y좌표가 3이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3에 그 y좌표가 나왔을 사건이 들어갔었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총 4번의 시행을 한 거잖아. 1, 3이 나왔다는 건. 즉 1, 2, 3번 시행과 마지막 4번 시행이 있을 텐데 4번째 시행은 무조건 뒷면이 나온 거예요. 얘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그냥 고정돼 있는 거고요. 앞에 3번의 시행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줘야 돼요. 정말 많이 틀려요. 사시, 푸, 뭐 사시, 원 이래가지고.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3개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하나의 시행을 골라가지고 앞면 한 번, 뒷면 2번 해주시고 마지막 시행에서는 뒷면이 나와주는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것도 OC2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5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뒷면이 나와버린 거고요. 앞선 1, 2, 3, 4 시행에서 앞면 2번, 뒷면 2번. 이해됩니까? 즉 사시2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그러니까 꼭 조심해줘, 요거. 알았지? 요거 우리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 이해되죠? 뒤에 마지막 시행에서는 이미 결정된 수고, 앞에서 독립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 앞에는 자유롭게 우리가 시행을 골라줘야 되지만, 마지막 시행은 우리가 자유롭게 골라줄 수가 없잖아. 어떤 녀석이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게 결정돼 있으니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10분 쉬세요. 오늘 솔직히 설명할 거 다 끝났어. 2교시 조금만 더 하고 오늘 그냥 마무리할게. 고생했다.